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치과 마케팅론 수업 계속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장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틈없이 직원을 양성하고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좀 마케팅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되게 좀 실전적인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좋아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병원이 잘 되기 위한, 그죠? 모든 활동을 제가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그 임상 실력이 되게 뛰어난 것도 마케팅이고, 친절한 것도 마케팅이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마케팅이고, 수가가 굉장히 저렴한 것도 마케팅입니다. 홍보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사, 직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1쪽에 보면 처음에 직원 구조를 고려해서 이제 채용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의미냐면,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감이 전혀 안 올 거예요. 치과는 새로 이제 개업을 하면은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국시를 잘 봐야 되겠지만, 취업을 할 때, 소형병원, 중형병원, 대형병원, 그 다음에 또 신규 개원 치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본인이 가장 좀 맞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아마 지원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상담할 때 패턴하고 비슷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요. 예. 이게 딱 정답은 아닌데 이런 구성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과 위생사 몇 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치과 위생사 중에서도 루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어떤 신인급 루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니어급이죠.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좀 관리 업무라든지 좀 고급 업무는 부족한 그런 어떤 주니어급.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니어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무력도 있으면서 어떤 직무를 줬을 때 그 해결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직을 보면은 가장 실무적인 일을 하는 어떤 이제 우리 말단 스태프들 직원들이 원래 가장 실무적인 일을 하잖아요. 어떤 현장에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고 이제 상급 관리자가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급 관리자로 갈수록 그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개념적 이해와 원리가 더 밝은 사람이 상급 관리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장님들 중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보다 손기술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 스타일이 바뀌었고 대신에 개념적인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개념적 이해가 빠른 사람이 현장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은 현장 지휘에 맞춰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고, 그죠? 전쟁을 할 때. 네, 그런 면에서 이 구성이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작은 치과라고 할게요. 원장님 한 분에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는 치과. 5명은 굉장히 작지는 않습니다. 더 작은 치과도 있으니까, 직원 2명, 3명 있는 치과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원장님 한 분에 이제 개업을 시작한다면은 처음에는 4인이나 5인 체제로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겁이 나면은 4인 체제로 조금 하다가 이렇게 올리고, 처음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갈 거라면은 5인 체제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최상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통 실장이 보통 그걸 맡게 됩니다. 좀 경력이 많고 그런 작은 치과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사관리와 상담과 뭐 교육과 뭐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데스크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하겠죠. 실장이 이제 상담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데스크를 보면서 응대도 하고 예약 변경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 요즘은 이제 치과 위생사가 아닌
비위생사 출신의 어떤 코디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안 밀리려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남아있는 세 명은 셋 중에서 좀 선임급, 소위 말해서 진료실 업무에 대해서는 좀 통달을 하고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습니다. 실장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진료실 쪽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뭐 주니어급 되는 2, 3년 차 또 한 명, 아니면 그 뒤에는 1, 2년 차 이런 식으로 좀 진료실 쪽으로 데스크 한 명, 실장 한 명. 이게 좀 공격적으로 뭔가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도 보면은 이 선수들의 배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1명 중에 골키퍼를 빼고 나머지 10명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뭐 어떤 곳은 4명, 2명, 4명 해가지고 공격수 4명에 미드필드 2명에 수비수 4명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은 시스템이 뭐 3, 4,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드필더를 강화해서 공수 전환을 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축구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 포메이션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저는 포메이션은 저는 의사 2명을 좋아합니다. 예, 한 명 있으면 좀 한계가 있어요. 2명 혹은 3명. 예,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대표원장님 한 분에 페이 선생님 계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공동원장님 2분도 좋고, 3분일 경우에는 2 플러스 1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원장님 2분에 공동원장님 2분에 페이 원장님 1분. 그리고 이제 이 원장님을 어떤 조합으로 이제 과를 이제 맡을 건지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크게 뭐 7개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왜 7개냐면은 일단 6개가 뭡니까? 이제 뭐 교정과, 그다음에 외과, 치주과, 보철과, 소아치과, 보존과, 뭐 이렇게 6개. 나머지 7번째는 특별한 과라기보다는 GP 있죠, GP. 그러니까 특정 과로 이렇게 전문의가 되기 전에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GP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GP 선생님이랑 무조건 안 좋진 않아요. 오히려 특정 진료만 베이직한 것만 해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복지라든지, 어찌 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포메이션 관리는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관리자가 됐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자가 됐을 때 되게 유리한 어떤 환경에 치과가 어떤 건지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코디 한 명에 직원 3명 있는 원장님 한 분 있는 곳이 좋아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 빼고 데스크 팀장에 코디 한 명, 그 다음에 진료 1팀, 2팀에 밑에 이렇게 해서 총 8명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어떤 규모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고,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할 건데, 막상 현실은 어떠냐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왜냐면 치과 위생사의 어떤 이 품귀 현상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세팅을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 능력치가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치과 위생사 면허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예상 밖에 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어떤 전력이 안 나오고 이제 에러가 자꾸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그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제 주장했던 바인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필수. 예,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 요건은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 그리고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국의 뭐 4대 그 기서 중에서 삼국지가 있죠. 삼국지. 네.
삼국지를 보면 이제 삼국지 연의 그거는 이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제 소설이죠. 네, 삼국지 연의.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삼국이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껴놓은 그 책이라도 좀 읽어봐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람들 캐릭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람을 써가지고 이 머리 싸움과 실무 싸움과 이걸 해가지고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어쨌든 중국을 통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삼국지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초한지라고 하는, 역시 그걸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삼국지가 한 명의 개인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다룬다면, 초한지는 유방과 항우라고 하는 어떤 그 군주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한번 좀 꼭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삼국지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정확히는 나라가 아니라 뭐 특정 세력이죠. 근데 그 특정 세력에서 좋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감동을 주려고 막 3번이나 찾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삼고초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고초려. 3번 그 시골 집에 이제 찾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 군주들이. 왜냐면 자기가 다 되게 똑똑하고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힘 있는 부하, 똑똑한 부하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치과도. 그런 어떤 인재를 서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치과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어놓고 그냥 원장님도 별 생각 없이 진료 보고 환자 보고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치과도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야망을 가져야겠죠. 동시에 내가 야망을 가지려면은 야망이 있는 원장님이랑 일을 해보는 게 좋아요. 설령 그게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본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사실 직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같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장 실무에 있는 말단 스태프들은 그런 비전이나 야망이 아니라 현실 조건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덴탈 잡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근무 조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책 183쪽에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채용에 대한 어떤 고민에 대한 게 있고,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지만 치과 분야는 예외다. 치과 스텝, 위생사는 언제든지 취업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연차, 주 40시간 미만 근무, 인센티브 제공, 최고 우대 등은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 곳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막상 갈 곳은 많은데 보면 특별히 괜찮은 데 없어.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많은데 확실히 좋은 데는 없다. 왜? 확실히 좋은 데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채용을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반적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적게 일하고 싶어 하고, 주 5일째, 휴가 길고, 돈 많이 주고, 배울 수 있고, 직원들도 따뜻하고, 원장님도 잘해주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은 적게 하는데 돈은 많이 주고 편하고 원장님은 천사고. 과연 그런 게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남자친구가 있는 학생도 있고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잘생겼어, 돈 많아, 학벌도 좋아, 키도 커, 매너도 좋아, 똑똑해. 그럼 좋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원들도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양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1순위는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야망이라는 걸 가진다면 단순히 처음에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치과보다는 많이 배울 수 있고 뭔가 좀 경험할 수 있는 치과가 장기적으로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 업무를 시키면서 돈을 많이 주는 치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미래를 돈으로 그냥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병원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자유인 거고 여러분들은 정말 더 좀 생산적이고 좀 이런 어떤 업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투자라는 걸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는 치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은. 근데 지금 당장 좀 편하고 뭐 괜찮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고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4쪽 제일 처음에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치과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임상교육을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문구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냥 대충 몇 년 일하다가 뭐 하는 사람은 이런 문구 보면 싫죠. 어차피 나는 몇 년만 써먹고 그냥 이 일 안 할 건데 굳이 이런 걸 왜 배워.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이 조건이 굉장히 혹하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치과에는 보통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무시를 못합니다. 굉장히 빡세고 힘들고 해도 뭔가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치과는 주변 동료들도 뭐 비슷해요. 그런 목적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뭐 당나라 군대처럼 완전히 군기 빠져 있고 뭐 있고 이런 데는 제일 큰 책임은 이제 원장님한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같은 문구를 올리더라도 채용을 할 때 어떤 상대가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치과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이고 사업체라면 저는 철학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뭐 싫어하는 사람은 굳이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이제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토론회 같은 걸 TV로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패널들이 질문을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북한이 주적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이라 할 수도 있고 미국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누가 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 대답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뭐 중얼중얼 하다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저는 적대신가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소신과 어떤 정치 철학을 어떻게 한다? 그냥 공개하지 않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미국이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은 뭐 다수 지지자가 그걸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고 저는 북한이 저는 주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수가 그걸 동조하면 그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 정확하게 어떤 이제 표현,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 치과는 양질의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보람을 느끼는 치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설명도 더 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조금 빡센 것 같지만 제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하실 분들에게는 우리 치과는 너무 좋은 치과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인 공고를 내야지. 지금 우리 커뮤니티 보면은 되게 좀 그게 뭐 최고 대우래. 최고 대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딴 치과 거를 모르면서 그게. 그리고 최고 대우인데 왜 애들 왜 구해요? 최고 대우는요. 최고 대우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최고 대우를 만드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오면 최고 대우 해주겠다. 이미 최고의 기준 자체가 없는 거지. 뭐 최고 대우가 뭐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최고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구인 공고를 할 때도 명확하게 병원의 어떤 철학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지원자들이 물론 숫자는 많이 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지원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질이 되게 좋고 마음에 들었을 때는 미리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동의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186쪽에 보면은 진솔하게 직원 면접을 해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게 작은 치과에서는 이제 원장님들이 거의 이렇게 보시는데 중형 이상 대형 치과들은 원장님이 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삼성의 면접을 보는데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이랑 면접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이제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면접 볼 수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그만큼 원장님한테 신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권한까지 주는구나. 아, 여기 원장님은 굉장히 직원들에게 좀 자율권을 주는구나. 확인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치과의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원장님이 안 나오는 치과는 무조건 꼽혀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득될 건 없어요. 왜냐면 그 치과가 정말 좋은 치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잣대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류를 보면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어떨까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직원 면접을 원장님이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인데 뭐 상호 필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원장님이 그래도 좀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보고 요즘은 시스템적으로 1차 면접은 간부가 보고 2차 면접을 원장님이 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이 이제 뭐냐 지금 같이 일할 직원을 뽑는 자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친김에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191쪽에 가면은 인사 규정으로 직원을 통솔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보면 처음에 되게 웃겨요. 원장님 세미나 들으러 가고 싶어요. 세미나 지원비 주시는 거죠? 라고 했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별도로 지원비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세미나 다녀오면 내 진료 업무에 여기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실랑이를 하죠. 근데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죠. 이 고무줄처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러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법이잖아요. 규정. 네. 그게 이제 고무줄 잣대가 되면은 그 공신력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 규정으로 직원을 통솔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규정이 이렇다. 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정을 따라야 된다. 나도 이 규정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규정을 존중해주는 치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를 할 때 이제 규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194쪽에 보면은 뭐 예시가 많죠. 지각, 조퇴, 병가 이런 것 때문에 출근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차, 주차는 어떤 수칙을 따르느냐. 그 다음에 직원 가족 할인, 뭐 상여금, 인센티브 어떻게 줄까?
그 다음에 추가 근무할 때는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간식비, 뭐 부서 지원비, 회식비 이런 걸 얼마씩 줘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자궁 경부암과 독감 백신, 비형 간염 주사 이런 것들 뭐 낙해준다든지 이런 걸 처음에 기준을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안 만들어 놓고 갑자기 누가 상황이 닥치면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생기면 그때 누구는 해줬잖아 이러면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규정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직원들의 어떤 업무 분장의 어떤 효율에 대한 것과 임상 교육이 이제 왜 필요한지 면담 이런 부분 그리고 직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인사 규정 관리 또한 마케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도 자체적으로 쉬면 돼요. 체력 남아돌면 바로 다음 영상 클릭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